산양류 단백질 말 그대로 산양의 젖에서 추출한 단백질을 지칭하는 말인데요. 자,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산양류 그러면은 유명한 역사적 인물이 있습니다. 바로 인도의 간디 선생님인데요. 이분은 이 단식을 이용한 무저항주의 독립운동을 한 운동가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단식을 오래 하고 나면은요, 바로 음식을 먹으면 탈이 나요. 이럴 경우에는 소화가 잘 되고 영양소가 높은 음식을 먹어줘야 되는데 이때 애용해서 먹었던 것이 바로 산양류로 알려져 있습니다. 자, 산양류 단백질은 이 중에서 이제 단백질만 뽑아낸 건데 우리 몸에서 필요한 영양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근육과 연관성이 높은 것은 바로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. 이 산양류 단백질은 이런 필수 아미노산, 음식을 통해서 먹어야 되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특징이 있습니다. 그래서 미국 의학 저널에서는요, 산양류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으면서 소화 흡수가 매우 잘 되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음식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. 가장 완벽한 음식. 이보다 더 좋은 표현이 있을까 싶은데. 근데 우유 같은 거 임주리 씨는 소화되세요? 네? 우유 같은 거 소화되세요? 우유도 먹는데요. 우유가 그렇게 나한테 잘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요? 근데 산양류 단백질은 너무 좋을 거예요. 이게 근데 이게 우유랑 이제- 좀 다른 건가요? 그렇지. 이게 분유 타먹는 거하고 비슷한데 네네.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어요. 네, 산양류는 우선 사실 하루 이 생산량이 전 세계 원유량의 2.4%밖에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적은 양이고요. 하지만 이제 100g당 단백질을 함유량을 따져봤을 때는요, 이 우유에는 3.2g 그리고 이 모유에는 1.2g이 들어있는 반면에요, 이 산양류에는 3.6g으로 굉장히 좀 단백질 함량이 더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근데 나이가 들면 고기 같은 거 소화가 잘 안 돼서 더부룩하고 이럴 텐데 단백질을 어떻게 먹어야 효과적으로 먹을 수 있습니까? 그렇죠. 이제 단백질 참 비싸거든요. 요거 올바르게 섭취하시는 게 중요한데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화면을 준비했거든요. 먼저 화면을 보도록 하시죠. 자, 화면을 보시면요. A씨는 똑같이 60대인데 A씨는 아침, 점심, 저녁 이렇게 세 끼로 나눠서 30g씩을 섭취해서 총 90g의 단백질을 섭취했습니다. 자, B씨는요. 아침은 넘어가시고요. 점심과 저녁인데 점심에도 단백질 섭취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. 그리고 저녁에는 흔히 몰빵이라 그러죠. 예, 90g의 단백질을 저녁에만 맛있게 드셨습니다. 자, 이렇게 섭취했을 때 A씨하고 B씨 중에 누가 좀 적절하게 단백질을 섭취했는지 앞에 있는 그 판을 토대로 해서 설명해 주시죠. 보여주시죠. 자, A일까요, B일까요? 제가 생각했을 때는 B 그리고 A. 그래서 중간. 아니, 두 분 다 잘 드셨잖아요, 단백질. 그럼 된 거 아닌가요? 중간인 것 같아요. 뭐 그러게요. 근데 우리도 왜 고기 먹을 때는 이제 허리띠 풀고 먹는다 그러잖아요. 저도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B 씨가 저녁에 몰빵해서 먹느니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먹어요. 분리해서 먹는 게 좋을 것 그러니까. 같아요. 네. 저도 그렇습니다. 네. 골고루 먹어야지 잘하고 있어, 잘하고 계시네. 몰아먹는다고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. 맞아요. 우리 어머님들이 이미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켜주셨잖아요. 골고루 먹어야 된다. 그래서 아침, 점심, 저녁 이렇게 나눠 먹는 A씨가 더 적절하게 드시는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 하루에 먹는 단백질을 많이 먹거나 한꺼번에 먹을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화 흡수가 잘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소화 흡수가 될 수 있는 적정량을 매일 먹는 게 중요한데요. 실제로 한 실험에서 단백질을 매 끼 30g씩을 섭취하게 한 그룹하고 한 끼 저녁에만 단백질을 90g 한꺼번에 먹은 그룹하고를 비교했더니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그 소화 흡수율이 A, 즉 나눠서 먹은 쪽이 25%나 더 높았다고 합니다. 근육 성장을 위해서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이 한계가 있고 소화 흡수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일 적정량 골고루 섭취하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. 네. 그러면 이 맛은 어떨지 지금 앞에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. 산양류 단백질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근데 이렇게 가까이 왔을 때 향부터가 아니 고소해요. 맛있어. 맛. 그러면서 전 약간 단맛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. 끝맛은 좀 달달한 것 같고. 임주리 씨는 어떠세요, 맛이? 괜찮으세요? 우유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고 저는 이제 우유 같은 거는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
당 트러블도 나고요. 네. 근데 아예 못 드시는 분도 있어요. 내 주위에. 근데 이제 같은 동물의 젖인데 이 어째서 사냥류 속 단백질은 또 그렇게 소화가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렇죠. 그래서 되게 부드럽죠. 이제 효능을 본격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산양류 단백질의 효능입니다. 자, 첫 번째 확인해 보시면 소화가 잘 된다. 방금 임주리 씨가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. 네, 우리 임주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유를 먹고 속이 불편해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실제 한국인 75%가 우유 속 유당을 소화하기 어려워 속이 불편해지는 유당불내증을 가지고 있다고도 하고요. 그 이유는 우유에 많이 들어있는 알파 S1 카제인 단백질 때문인데요. 알파 S1 카제인은 위산에 응고가 되기 쉬운 특성이 있어서 섭취 후 위에서 응고가 되기 때문에 더부룩함을 유발하게 됩니다. 그런데 산양류에는 소화를 방해하는 알파 S1 카제인보다 모유의 주요 단백질 성분이기도 한 베타 카제인 성분이 많아서 소화 및 흡수가 잘 됩니다. 예. 뭐 알파 S1 카제인, 베타 카제인 이렇게 얘기만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 갖고 제가 영상을 준비했거든요.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영상을 보시면 한쪽은 우유, 한쪽은 산양유를 준비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가까스에 위산과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는 식초를 넣어주고요. 그리고 시간이 지났더니 벌써 보시는 것처럼 우유 쪽에는 저렇게 응고가 돼서 굳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. 산양유 쪽에는 응고들이 없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저렇게 위산과 만난 우유들은 응고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소화가 덜 되는 특성이 있는데요. 이렇게 응고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알파 S1 카제인의 함량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데 산양유는 응고가 잘 되는 알파 S1 카제인은 적고 소화가 잘 되는 베타 카제인이 많기 때문에 드시면 소화가 좀 더 쉬운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. 그렇군요. 이어서 산양류 단백질의 효능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보시면 체지방을 줄인다. 이거는 제가 꼭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. 네,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말인데요. 오. 이 산양유 속에 들어있는 이 풍부한 CLA, 이 공액 리놀렌산 성분 때문인데요. 이 CLA 성분은 이 불포화 지방산으로 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식약처에서도 인정을 받은 기능성 원료이기도 합니다. 이 CLA는 지방 대사에 관여를 하게 되면서 포도당이 지방세포로 변하는 걸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데요. 보통은 이제 길이가 긴 장세 지방산 같은 경우는 대사 속도가 느려서 우리 몸에 축적돼서 살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. 상대적으로 길이가 짧은 이 중세 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또 이 흡수율이나 대사율이 빨라서 체지방으로 축적되지 않고 이게 에너지원으로 바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지방 분해와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. 네, 그렇군요. 마지막 세 번째 효능 보도록 하겠습니다. 면역력을 높인다. 네, 면역력을 높이는데 영향을 주는 그 물질 중에 하나인 뉴클레오타이드라는 성분이 산양유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. 이 모유의 대표적인 성분이 바로 이 뉴클레오타이드인데요. 우리 신체의 대사를 조절하는 데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. 몸의 세포를 구성하고 몸의 세포의 성장과 그다음에 재생을 도와서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. 네, 섭취할 때 주의사항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네, 식약처 인정을 받은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. 식약처의 건강기능식품의 단백질 일일 섭취 권장량은 남자의 경우에는 70g, 여자의 경우에는 55g이니까 이 양을 지키시는 것이 필요합니다. 아울러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섭취 시 전문의와 상의가 필요합니다.